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질의 상태 6번째에서 7번째 시간입니다. 공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과학책 78에서 81쪽, 실험 관찰은 42에서 43쪽입니다. 오늘은 물, 수조, 유성펜, 페트병 뚜껑,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이 뚫린 투명한 플라스틱 컵, 코끼리 나팔, 셀로판 테이프, 비닐관, 주사기와 같은 다양한 실험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할 예정입니다. 실험 도구가 없다면 선생님의 대표 실험을 관찰해 주세요. 오늘의 배움 순서입니다. 오늘은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공기는 공간을 차지하는지, 공기를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공기의 성질을 이용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공기는 공간을 차지할까? 여러분의 교과서를 함께 읽어볼까요? 공기 주입기로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공기가 공간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조에 물을 반 정도 담은 뒤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하고 물 위에 페트병 뚜껑을 띄웁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뒤집어 페트병 뚜껑을 덮은 뒤 수조 바닥까지 밀어 넣어요. 페트병 뚜껑의 위치와 수조 안의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바닥까지 넣었던 플라스틱 컵을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페트병 뚜껑의 위치와 수조 안의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해요. 바닥에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합니다.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요. 그럼 실험 관찰 42쪽에 기록해 볼까요?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플라스틱 컵과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컵으로 물 위에 띄운 페트병 뚜껑을 덮은 뒤 수조 바닥까지 밀어 넣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해 써 봅시다. 공기는 공간을 차지할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봅시다. 물이 담긴 수조, 유성펜과 페트병 뚜껑,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플라스틱 컵과 바닥에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요. 물이 담긴 수조에 유성펜으로 다음과 같이 물의 높이를 표시하고 물 위에 페트병 뚜껑을 띄웁니다. 먼저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뒤집어 페트병 뚜껑을 덮은 뒤 수조 바닥까지 밀어 넣습니다. 페트병 뚜껑의 위치와 수조 안의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해요. 수조의 물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페트병 뚜껑은 아래로 내려오네요. 바닥까지 넣었던 플라스틱 컵을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페트병 뚜껑의 위치와 수조 안의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해요. 물의 높이는 다시 낮아지고 페트병 뚜껑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네요. 이번에는 바닥에 구멍이 뚫린 투명한 플라스틱 컵으로 같은 방법으로 실험해요. 물의 높이도 변하지 않고
페트병 뚜껑도 그대로 있네요. 컵을 들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물의 높이도 변하지 않고 뚜껑도 그대로 있어요. 구멍이 없을 때는 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페트병 뚜껑은 아래에 있어요. 컵 안에 공기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나 봐요. 구멍이 뚫렸을 때는 공기가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물의 높이 변화도 없고 페트병 뚜껑도 그대로네요. 이 실험을 통해 공기가 공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먼저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플라스틱 컵에서 페트병 뚜껑의 위치는 어땠나요? 맞아요. 페트병 뚜껑이 아래로 내려왔죠. 수조 안의 물의 높이는 어땠나요? 맞습니다. 물의 높이가 조금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바닥에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컵은 어땠나요? 맞아요. 페트병 뚜껑은 그대로 있고 수조 안의 물의 높이도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 이 활동으로 알 수 있는 공기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때는 컵 안에 있는 공기가 컵 바닥의 구멍으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물이 컵 안으로 들어온 거였죠. 따라서 공기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의 성질을 이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교과서 79쪽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무막대나 물처럼 공기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야영용 공기침대나 풍선 미끄럼틀은 공기가 공간을 차지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공기가 공간을 차지하는 성질을 이용한 예가 많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예들이 있을지 찾아서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다리 마사지기, 이불 압축팩,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 타이어 등을 적어주었어요. 여러분은 또 어떤 것들을 적어주었나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공기를 옮겨볼까요? 먼저 코끼리 나팔의 비닐 끝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싸줍니다. 코끼리 나팔의 입구에 비닐관의 한쪽 끝을 끼운 뒤 셀로판 테이프로 감싸줘요. 이제 주사기의 피스톤을 당겨 놓은 뒤 주사기의 입구에 비닐관의 다른 한쪽 끝을 끼워 연결합니다. 피스톤을 밀고 당기면서 변화를 관찰해요. 영상을 보면서 실험 관찰 43쪽에 정리해 주세요. 공기를 옮겨 볼까요? 코끼리 나팔, 셀로판 테이프, 비닐관, 주사기를 이용해요. 코끼리 나팔의 비닐 끝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싸요. 코끼리 나팔의 비닐 끝부분에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코끼리 나팔의 입구에
비닐관의 한쪽 끝을 끼운 뒤 테이프로 감싸줍니다. 코끼리 나팔과 비닐관의 연결 부위에 틈이 생기면 공기가 새어나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이제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겨 놓은 뒤 주사기의 입구에 비닐관의 다른 한쪽 끝을 끼워 연결해요. 당겨놓은 피스톤을 밀거나 다시 당기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피스톤을 밀면 주사기와 비닐관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코끼리 나팔로 이동하여 코끼리 나팔이 길게 펼쳐져요. 피스톤을 다시 당기면 코끼리 나팔과 비닐관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주사기로 이동하면서 코끼리 나팔이 돌돌 말립니다. 이 실험을 통해 공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먼저 코끼리 나팔과 주사기를 비닐관으로 연결한 뒤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거나 당기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선으로 연결해요.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 때는 맞아요. 코끼리 나팔이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반면 주사기의 피스톤을 당길 때는 코끼리 나팔이 말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으로 어떤 공기의 성질을 알 수 있었나요? 맞아요.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면 주사기와 비닐관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코끼리 나팔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팔이 길게 펼쳐지는 것이므로 공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의 성질을 활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실험 관찰 43쪽에 적어봅시다. 교과서 81쪽을 함께 읽어볼까요? 밖에 있던 공기가 공기주입기를 통해 풍선 안으로 이동하듯이 공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둥근 풍선에 넣으면 둥근 모양이 되고 막대 모양의 풍선에 넣으면 막대 모양이 됩니다. 공기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하고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우는 물질의 상태를 기체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런 공기의 성질을 이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 채우기, 튜브에 공기 넣기, 공기 주입기로 풍선 부풀리기 등을 적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것들을 적어주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체에 대한 설명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은 X해 보세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이건 아니죠.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아니죠. 기체는 손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네, 맞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는 그릇에 따라 부피가 변해요. 맞아요. 담는 그릇에 따라 부피도 변한다고 했죠. 마지막,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워요. 네, 맞습니다.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우는 물질이 기체라고 했었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공기는 무게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